404번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은 T1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에 금속 M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두 가지 금속 양이온수를 각각 나타낸 것이라 했습니다. M은 이미 원소 기호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양이온이라 했죠. 그러면 M이온은 M 플러스 아니면 Ne 플러스 아니면 M3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몇가 양이온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구리 이온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M 이온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지금 CU2 플러스는 T1에서 T2로 갈 때 동안 3이 줄었죠. 그 다음에 제가 N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MN 플러스는 T1에서 T2로 갈 때 2가 늘어났습니다. 즉, CU2 플러스가 3개가 줄었죠. 즉, 양이온이 6개가 줄었잖아요. 근데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온수도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N 플러스와 2도 전하량을 합쳐서 2N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같은 양 줄어든 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2N은 6, 즉 N은 3이어서 M은 3가 양이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먼저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CU2 플러스가 CU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원되는 거죠. 니은 보기. 금속 M의 전하는 3 플러스. 맞죠? 디귿. T1과 T2에서의 수용액속 전체 이온수비라고 얘기했죠. T1에서 보겠습니다. CU2 플러스 4개 있고 SO4E 마이너스 4개 있는 상태죠. 여기 T2에서는 CU2 플러스가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M3 플러스 2개 있죠. SO4E 마이너스는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4개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4대3이 아니라 8대7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먼저 핵심이었던 거는 CU가 3만큼 줄었을 때 M 플러스가 2만큼 늘어났다. 이때 M의 갓수를 구하여라. 이것만 알았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 같고, 디귿 보기 풀 때 이렇게 이온수 써서 정확히 몇 대 몇인지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40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금속 A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고 나는 금속 B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C를 넣었죠. 우선 가와 나에서 모두 금속 A와 B가 석출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가 가에서는 감소하고 나에서는 변화가 없죠, 지금. 이때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가 감소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B가 1가 양이온이고 A가 2가 양이온이라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금속 B는 B에서 B 플러스가 되고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A2 플러스는 A가 되죠. 만약에 B에서 B 플러스로 되는 이 이온이 2개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가 양이온이 2개가 들어오니까 2가 양이온은 1개가 들어와야 되죠. 그럼 수용액 속에 이온이 2개 들어가고 하나가 나가니까 결국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요?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는 증가하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가 감소하려면 넣어준 금속의 전하량이 여기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전하량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전하량을 비교해 봤을 때 B가 A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B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과 금속 C 변화가 없잖아요. 그 뜻은 B의 전하량과 C의 전하량이 같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전하량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나다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금속판의 질량은 반은 전보다 후에 증가하냐. 원자량이 A, C, B 순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속 B에서 이온이 되고
A 이온이 금속에 붙어서 A 이온이 금속에 붙잖아요. 그러면 원자량이 더 큰 게 금속판에 붙기 때문에 반응 후에 증가한다. 맞는 보기죠. 니은 나에서 금속판의 질량은 반응 전과 후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C가 들어가고 B가 금속판에 붙으면 원자량의 차이가 있는데 변화가 없을 리가 없죠. 디귿 금속 이온의 전하는 A 이온이 C 이온보다 큰 게 아니라 C가 A보다 큰 거 여기서 구해놨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 금속 ABC의 전하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었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4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금속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어 반응시켰을 때 반응한 B 원자수에 따른 수용액의 전체 금속 이온수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반응시켰던 거죠. 근데 지금 전체 금속 이온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8N에서 6N으로 감소했죠. 제가 전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전체 금속 이온수가 줄으려면 B의 전하량이 A의 전하량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근데 반응한 B 원자수가 2N이에요. 즉 B가 B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2N 반응한 거죠. 그때 A 플러스가 A로 반응할 때 몇 N이 반응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처음에 여기에 8N이 있었습니다. B가 근데 2N이 들어왔다는 거는 A가 8N이 있었는데 4N이 나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2 더하기 4를 해서 6N이 됐던 거니까 즉 4N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4A 대 2B니까 B는 2A였던 거죠. 즉 B는 2 플러스 A는 플러스였던 겁니다. 이렇게 금속의 전하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기억 보기. 금속 이온의 전하량은 2고 1이니까 맞는 보기죠. 니은 보기. 가에서 A 이온수와 B 이온수가 같냐고 했는데 B는 현재 2N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A 몇 N 남았었어요? 여기 4N 남은 거 알 수 있죠?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속 A는 금속 B보다 반응성이 크다. A 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B 이온을 넣어줬어요. 근데 반응을 했죠. 그 뜻은 반응성은 B가 A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죠.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 틀린 보기. 즉 답은 1번이 됩니다. 4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금속 X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Y와 Z를 순서대로 넣었을 때 수용액 속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 X이온이 지금 6개 존재했죠. 근데 금속 Y이온을 넣어줘서 반응을 하였더니 Y이온 3개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6개가 사라지는 동안 얘가 3개가 늘어난 거죠. 근데 양이온의 전하량은 항상 일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N가라고 하고 얘가 M가 양이온이라고 했을 때 6N은 3M이라는 식이 만족해야 돼요. 즉 M은 2N이라는 식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Y이온은 2가 양이온 그리고 X이온은 1가 양이온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얘는 1가 양이온, 얘는 2가 양이온이라는 거죠. 다음은 지금 다음 금속 Z를 넣어줬을 때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얘가 3개가 줄었죠. 근데 얘가 2개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M을 해서 하면 얘가 2가였기 때문에 얘가 3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양이온의 전하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얘가 3가라는 것까지 다 알아낸 겁니다. 이제 기억니은 디귿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금속 Y를 넣었을 때 얘는 환원되냐? 양이온이었죠.
A 양이온이라고 해볼게요. 일가 얘가 지금 금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원되는 거 맞는 보기죠. 니은 세모와 네모의 전하량 비는 2대 3이죠. 3대 2가 아니라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디귿 보기 금속 X를 네모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으면 네모는 환원되냐고 물어봤어요. 얘가 있는 수용액에 얘를 넣어줬더니 얘가 환원이 됐죠. 그러면 반응성은 얘가 얘보다 큰 겁니다. 다음 얘가 있는 수용액에 금속 네모를 넣어줬더니 반응을 했죠. 그러면 네모는 세모보다 큰 거죠. 즉 여기 안에 네모가 들어있죠. 금속 X를 네모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는다 했어요. 네모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얘를 넣어요. 근데 반응성은 네모가 동그라미보다 크죠. 그럼 얘가 반응을 안 하겠죠. 즉 답은 1번 보기가 됩니다. 다음은 4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푸른색의 황산구리. 구리가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푸른색을 띠는 거죠. 이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더니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고 아연판 표면에 붉은색 물질이 석출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CuSO4라는 수용액에 ZN이라는 금속을 넣어줬더니 ZN이 이온화되고 CU는 금속이 되는 거죠. 즉 반응을 써보면 금속인 게 금속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고 구리 이온은 구리가 됐다는 거였죠. 그럼 볼게요. 기억 보기. 아연은 ZN2 플러스로 산화되었다. 맞는 보기죠. 니은 전자는 ZN에서 CU2 플러스로 이동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ZN은 전자를 잃었죠. 근데 CU2 플러스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전자는 ZN에서 CU2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ZN도 이가, CU도 이가죠. 그러면 얘가 하나 들어오면 얘가 하나 나가는 거겠죠. 즉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없게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4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금속 A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B를 넣어 반응을 시켰다. A이온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B를 넣어서 반응을 시킨 거죠. 반응한 B 원자수에 따른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 먼저 전체 이온수가 지금 8N에서 6N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럼 전체 이온수가 감소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얘가 1가고 얘가 2가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2개 들어가면 얘는 1개가 나가야 되죠. 즉 이온수는 수용액에 1개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전체 이온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B의 전하량이 A의 전하량보다 커야겠죠. 이걸 먼저 알고 문제를 들어가면 편해요. 왜냐하면 일단 반응한 B 원자수가 나와 있거든요. B가 몇 가지 모르겠는데 EN이 들어갔죠. 근데 전체 이온수가 8N에서 6N으로 됐어요. 제가 A 플러스라고 할게요. 얘가 지금 8N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B가 B 플러스게 2N이 반응했다 했으니까 2N이 생겼겠죠. 그런데 전체 이온수가 6N이 되려면 얘가 몇 개 나가야 돼요? A 플러스가 4N이 나갔다는 소리겠죠. 왜? 그래야지 얘가 4N 남고 2N이 들어와서 전체 이온수가 6N이 됐을 거니까. 이걸 보고 A 대 B를 구할 수 있죠? B가 2가였던 거고 A가 1가였던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기억. B가 A보다 산화되기 쉽다. 지금 B가 B 2 플러스로 되고 있죠. 당연히 산화되는 거 맞는 거죠. 산화되기 쉬운 거. 그리고 가점에서 A 이온수 대 B 이온수. A 이온수 지금 4N 있잖아요. 그리고 B 이온수는 2N 있죠. 2대 1. 당연히 맞는 보기죠. B 이온의 전하량 플러스 2, A 이온의 전하량 플러스 1. 3배가 아니라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전체 이온수 문제 나왔죠. 전체 이온수 감소하기 위해서는 넣어주는 금속이
더 전하량이 커야 되냐, 아니면 원래 있던 이온이 더 전하량이 커야 되냐,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들어가시면 더 편하게 풀 수 있겠죠. 다음은 42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HCl의 금속 A와 B를 순서대로 넣었을 때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HCl 이렇게 있는데 세모가 지금 6개 있죠. 근데 세모는 뭐예요? HCl에서 양이온은 H 플러스밖에 없잖아요. 얘가 지금 6개 있는 거죠. 근데 금속 A를 첨가했더니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보고 얘가 1가였잖아요. 그럼 금속 A, 제가 A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왜죠? 얘가 6개가 반응을 했죠. 근데 1가기 때문에 6 곱하기 1만큼. 근데 얘는 3개가 나왔어요. 근데 몇 가인지 모르죠? 근데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걸 통해서 A가 2가 양이온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가 2가 양이온인데 3개가 반응했어요. 그럼 역시나 2 곱하기 3이잖아요. 근데 B는 2개가 나왔죠. B 플러스는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2 곱하기 B를 했을 때 같아야 되죠. 그럼 다시 B가 3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즉 A는 2가 양이온이었던 거고 B는 3가 양이온이었다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니은 보기 볼게요. 1, 2, 3, 4, 5 가에서 HCl은 환원제이냐, H 플러스가 지금 H 되고 있는 거죠. 환원제 맞는 보기죠. 2번 가에서 Cl2 기체가 발생한다. 그리고 가에서 Cl2 기체가 발생하냐고 했는데 H 플러스에서 H2가 되는 건데 Cl2 기체가 아니라 H2 기체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3번 금속 이온의 산화수비는 A 대 B가 3 대 2가 아니라 2 대 3인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에서 6N개의 H 플러스가 반응하여 2N개의 A이온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3N개죠. 4번도 틀리고 수용액의 밀도 물어봤어요. 요행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냐. 근데 밀도는 아시다시피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상관 안 해도 돼요. 질량만 알면 돼요. 근데 지금 용액 1에서는 A 이온이 존재하고 여기 B 금속을 넣어주는 상태였잖아요. 그때 죄송해요. HB 플러스 HCl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 금속을 첨가했던 거죠. 그러면 A가 이렇게 나오고 H가 여기에 붙는 거죠. 반대로 여기 용액 2에서는 A라는 이온과 B 금속이 돼서 B가 이온으로 빠지고 A가 금속으로 붙는 거죠. 그러면 금속의 원재량이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붙는 게 당연히 더 금속의 무게가 증가하겠죠. 그럼 질량도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W가 용액 2가 용액 1에서보다 크니까 부피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은 42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같은 금속판 A와 B를 일정량의 CSO4라고 했으니까 C 이가 양이온이라는 거 알 수 있고 A, B, C 양이온은 모두 이가라고 줬기 때문에 A도 역시 E+, B도 E+라는 걸 일단 알고 가는 거죠. 일단 기억 보기부터 볼게요. 반응성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냐. C 이온이 이렇게 있었는데 A라는 금속을 넣어줬더니 지금 A의 질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즉 반응을 했다는 것은 반응성이 A가 C보다 큰 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니은 보기 수용액의 밀도를 물어봤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부피는 일단 일정하니까 배제해 두고 질량에 따라서 변할 거예요. 근데 지금 C랑 A, B 사이에 질량 관계를 알 수 있나요, 지금? C의 원자량은
C의 원자량과 A와 B의 원자량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질량 관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의 밀도를 모두 감소하는지 모른다가 니은 보기가 답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디귿 보기. 원자의 상대 질량 물어봤어요. A랑 B 중에 지금 뭐가 더 많이 감소했죠? B가 더 많이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B의 원자량이 A의 원자량보다 컸기 때문에 질량이 더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죠. 금속판의 질량이 더 많이 준 거니까. 때문에 디귿 보기. 원자의 상대 질량이 원자량 얘기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은 4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묽은 염산 10ml에 수산화 나트륨 NaOH 소형을 가할 때 혼합 용액 속 Cl- 수분의 Na 플러스 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HCl은 1가죠. 그리고 NaOH 역시 1가예요. 즉 중화된 지점에서는 Na 플러스 수와 Cl- 수가 같아야 돼요. 왜? 1가 반응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프를 볼게요. 이렇게 소수로 나와 있는 거는 항상 분수로 고쳐주는 게 좋아요. 일단 얘 2분의 1로 고치겠죠? 근데 묽은 염산 10ml에 수산화 나트륨 조금씩 가하는 거기 때문에 Cl- 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때문에 얘는 2분의 2, 얘는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Na 플러스 수와 Cl- 수가 같은 이 B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중화되는 지점인 걸 알 수 있죠. A에 이제 있는 이온수를 다 적을 거고 B에 있는 이온수, C에 있는 이온수를 제가 적을 거예요. A에는 Cl- 수 2개, 그 다음에 Na 플러스 수 1개 있죠. 근데 여기서 음이온이 2개 있는데 양이온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양이온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럼 H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묽은 염산 HCl, Cl- 2개, H 플러스 2개 있었는데 5ml 넣어줬으니까 Na 플러스 1개, OH 마이너스 1개가 반응을 해서 AH 플러스 하나가 남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 풀 때는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같다는 거 통해 가지고 푸는 게 제일 빠르고 편리해요. B는 중화점이니까 Cl-2개, Na 플러스 2개인 거 당연히 알 수 있을 거고 C에서는 Cl-2개 그리고 Na 플러스 3개인 거 알 수 있고 그럼 양이온 3개고 음이온 2개 있죠. 음이온 하나 더 필요하니까 OH-하나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보여볼게요. 양이온 수는 A와 B에서 같나 2 같은 거 맞죠? 니은 생성된 물의 양. 물의 양은 H 플러스와 OH-가 합쳐져서 되는 거죠. 항상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얘가 2개 있고 얘가 1개 있으면 H2O는 1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H 플러스 수와 OH 마이너스 수 중 더 적은 이온이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C에서도 2개가 될 거고 B에서도 2개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니은 보기 틀리죠. C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인 Na 플러스인 거 구해놨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은 4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농도가 다르다고 했고요. NaOH 10ml에 묽은 염산 10ml를 넣었을 때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 B. 이렇게 이온수 B가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으면 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양이온 전하량 합 그리고 음이온 전하량 합이 같다는 거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이거는 중화반응 좀 더 심화된 문제가 나올 때도 항상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음이온 Cl-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근데 가가 만약에 음이온이어봐요. 그러면 벌써 음이온이 차지하는 게 4분의 3이 되는 거죠. 왜? 이건 1가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있는 이온의 비율의 수가 그냥 있는 이온의 비율의 수가 여기 원형에 나와 있는 이온수 비율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가 음이온이 되면 4대 1, 벌써부터 3대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양이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대 1이어야 되죠. 양이온의 합과 준이면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같으니까 그럼 얘는 음이온이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음이온인 거는 당연히 OH-가 될 거고 양이온인 거 Na 플러스가 되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죠.
가는 OH-가 아니라 Na 플러스인 거 알 수 있고, 나는 구경꾼 이온이 아닌 OH-니 알짜 이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다 틀리고, 디귿 보기. 혼합 용액에 농도가 동일한 묽은 염산 10ml를 더 넣어줬대요. 지금 NaOH 10ml에 HCl 10ml를 섞었는데 다음과 같이 된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섞었는데 2대 1대 1로 있으니까 Na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1개, OH 마이너스 1개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에다가 HCl 10ml를 더 첨가한대요. 그렇게 되면 Cl 마이너스 수는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Na 플러스 수는 그대로죠. 그럼 벌써 양형 의미와 전해량 합 같잖아요. 그리고 H 플러스 1개랑 OH 마이너스 반응해서 얘 없어질 거고. 그러면 이게 되는 거니까 가와 Na 플러스 수와 Cl 마이너스 수가 같아지는 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은 4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HA 수용액 20ml에 염기 BOH 수용액 10ml를 차례대로 넣었을 때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 했죠. HA 20ml면 지금 이온이 각각 3개씩 있으니까 H 플러스 3개, Cl 마이너스 3개가 있었을 거예요. BOH 한 번 넣어줬을 때는 잘 모르고 한 번 더 넣어줬을 때는 다음과 같은 모형이 있죠. 근데 처음에 있는 네모와 나중에 있는 네모의 개수 같죠? 왜? 구경꾼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Cl-3개 있을 거고 지금 이 세모와 별의 비율이 지금 4대 1로 존재하죠. 그러면 세모가 당연히 구경꾼 이온이 될 거고 얘가 알짜 이온이 되겠죠. 즉, 이 문제에서는 이 구경꾼 이온이 B+, 알짜 이온 OH-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B+가 4개, 그리고 OH-가 하나 존재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HA인데 제가 CL로 했으니까 이거 A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면 BOH 10ml당 B 플러스 2개, 그리고 OH-2개 들어오는 거 알 수 있겠죠. 20ml를 넣어줬을 때 B 플러스의 개수가 4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가운데 모형은 A-3개는 당연히 그대로 있을 거고 B 플러스 2개 있을 거고 그리고 H 플러스 하나 있는 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은 B 플러스냐? 아니죠. 지금 별은 OH-죠. 그리고 동그라미는 중화반응에 참여하는 알짜 이온이냐? H 플러스잖아요. 지금 알짜 이온 맞는 보기죠. 디귿 나는 중성. 애초에 지금 H 플러스 존재하는데 산성이죠. 다는 염기성이고 OH 마이너스 존재하니까 이건 맞아요. 그래서 디귿 보기 틀려서 답은 2번이 됩니다. 43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묽은 염산, NaOH 수용액과 HCl 수용액을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되었을 때 생성된 물 분자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 분자수가 일단 이렇게 넣어줬을 때 제일 많이 생기는 거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8개가 생겼으니까 최소 얘가 8개 있던지 얘가 8개 있던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제가 만약에 10, 20, 30, 40, 50ml, 50ml, 40ml, 30ml, 20ml, 10ml라고 했을 때 제가 20에 8개 들어있다고 제가 예측을 할 거예요. HCl에. 그럼 10에는 몇 개가 들어있어요? 4개가 들어있죠? 30에는 12개, 40에 16개, 50에 20개 들어있죠. 근데 지금 NaOH 10ml와 HCl 50ml를 섞어줬을 때 물 분자가 2개가 생기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2개 있었으니까 2개 생겼겠죠? 더 적은 양이잖아요. 생성된 물 분자수는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 중 더 적은 이온의 수기 때문에 2, 그리고 10에 2 있으니까 20에는 4, 30에 6, 40에 8, 50에 10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물 분자수가 4개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8개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6개, 여기서는 4개, 여기서는 2개 나와야 되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4, 8, 6, 4, 2 옳은 거
거 알 수 있겠죠. 이때 기억보기 1번부터 볼게요. A용액에 Mg를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냐. 이거는 A이온이 산성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A용액은 염기성이죠. 때문에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 틀린 보기입니다. 2번 B용액의 음이온과 양이온 수는 2대1이다. 음이온과 양이온 수 지금 1가랑 1가가 섞였는데 8 들어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음이온과 양이온 수 1대1이어야죠. 항상 양이온의 전하량과 합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1가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1대1이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거 물어봤어요. 이거는 중화점이 어디냐? 중화점이 가장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당연히 B용액이죠. C용액이 아니라 3번 보기 틀리고 D와 E를 혼합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냐? D와 E 이게 D고 이게 D고 이게 E죠. 16개, 20개, 36개, 4개, 2개, 6개 있는데 당연히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나죠. H 플러스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농도 비율 물어봤어요. HCl은 20에 8개 들어있죠. 근데 NaOH는 20에 4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농도는 얘가 얘의 2배 맞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4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가지 산수용액 가, 나에 녹아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시면 둘 다 산수용액이거든요. 근데 O가 똑같이 있으니까 얘가 H 플러스인 거 알 수 있고 얘가 제가 임의로 A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근데 가에서는 그래서 지금 양이온의 전하량 합 1이죠. 음이온 전하량 합도 1이죠. 근데 나에서는 지금 양이온의 전하량 합이 4란 말이에요. 그럼 음이온의 전하량 합 역시 4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음이온이 지금 2개 있어요. 그럼 제2 음이온을 B라고 했을 때 몇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2 마이너스가 2개 있어서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1가 산수용액이고 나는 2가 산수용액이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기억보기 가의 양이온은 나의 양이온과 종류가 같다. 양이온 H 플러스 H 플러스니까 당연히 맞는 보기죠. 니은 가의 예시로 H2CO3 수용액이 있다. 이 이가 수용액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1가 수용액이죠. 당연히 틀린 보기죠. 나의 예시로 CaOH2 수용액이 있다. 산수용액인데 애초에 OH2 수용액이 있다. 그 예시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은 1번 보기가 됩니다. 다음은 439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A2의 5개의 비커의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NaOH를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 온도는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중화점이죠. 즉 중화점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D의 온도가 제일 높은 거를 봐서 D가 중화점이거나 중화점에 가장 가깝거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중화 반응으로 가장 많은 물 분자가 생성된 비커는 D이다. 당연히 중화 반응으로 가장 많은 물 분자가 생성된 비커는 D가 가장 중화 반응에 가까운 중화점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니까 맞는 보기죠. 자, 예시로 A, B, C, D가 있으면 50, 100, 150, 200, 250 그리고 250, 200, 150, 150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제가 예를 들어 중화점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D가 중화점에 가장 가까운 건 저희가 알아냈으니까. 여기에 뭐 4개 있고 여기에 4개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 5개 들어있겠죠. 3개, 2개, 1개. 여기는 100에 4개 있으니까 50에 2개, 150, 6개, 200에 8개, 50에 10개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니은 보기 볼게요. A에서 이중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가장 많은 비커가 아니라 여기는 적은 비커죠. 니은 보기 틀리게 됩니다. 일단 들어있는 이온수 물어봤는데 이건 전체 이온수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중화 반응하면서 전체 이온수 구하는 쉽게 구하는 방법 그 있는데 전체 이온수는 더 많은 용액의 이온수에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됩니다. 단 1가와 1가 반응일 때만. 이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더 많은 거 10개 있죠. 그럼 여기 전체 이온수는 10 곱하기 2에서 20개. 여기는 2개랑 8개 있으니까 8 곱하기 2에서 16개. 여기는 6 곱하기 2, 12. 여기는 4 곱하기 2, 8. 여기는 5 곱하기 2, 10. 이렇게 전체 이온수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봐서 니은복이 아닌 거 알 수 있고요. 묵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중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가장 많은 용액은 더 많은 용액은 묽은 염산 수용액이다. 묽은 염산 수용액 200에 4개 들어있죠. 수산화나트륨은 100에 4개 들어있죠. 그러면 당연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더 큰 거 알 수 있죠. 답은 1번 보기가 됩니다. 다음은 448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한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양이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둘을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양이온은 H 플러스와 Na 플러스밖에 없죠. 근데 가에서는 둘 다 있어요. 나에서는 그리고 동그라미만 있죠. 근데 B가 2B가 됐거든요. 수산화나트륨이. 그러면 Na 플러스 수는 2배가 돼야 되죠. 가에서 나로 갈 때. 그럼 얘가 Na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가 H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즉 A에 1개 들어있으면 얘는 B에 2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 4개 들어있으니까 H 플러스 다 없어지고 Na 플러스 4개만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2A에 2개 들어있죠. 3B에는 6개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H 플러스는 역시 여기서도 없죠. 대신에 Na 플러스가 이렇게 6개 있겠죠. 답은 5번 보기가 됩니다. 다음은 45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시켰을 때 생성된 물 분자수도 나왔죠.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1과 2에 사용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실험 1부터 볼게요. HCl, NaOH 0, 20, 40, 60, 80, 100 까지만 하겠습니다. 0 지울게요. 20, 100, 80, 60, 40, 20 이렇게 있죠. 실험 1에서는 지금 바로 여기서 생성된 물 분자수가 가장 많죠. 2개로. 그 뜻은 여기에 2개 있고 여기에 2개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40에 2개 있으니까 20에는 하나가 들어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생성된 물 분자수가 가장 많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60에 3개 들어있죠. 얘는 80에 2개 있으니까 60에는 4분의 3 하면 1.5 100에는 0.5씩 늘어나면 되죠. 2.5 40에 1 여기 0.5 여기에 4 여기에 5 이렇게 했을 때 구해보면 물 분자수 여기서 하나 생성되죠. 여기서 2개 여기서 1.5개 여기서 1개 여기서 0.5개죠. 왜? 물 분자수는 더 적은 양이잖아요. 이때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예요. 1 맞죠? 2 맞죠? 1.5, 1, 0.5 다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실험 2를 볼 거예요. 여기서는 사용된 NH 수용액은 같다고 했으니까 NH 수용액은 실험 1과 똑같이 존재해야 돼요. 즉 여기 2.5개, 여기 2개, 여기 1.5, 여기 하나, 여기 0.5 이건 변하지 않죠. 대신에 사용한 HCl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다르게 나왔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가 하나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80에 하나 들어있었을 거고 여기에 1.25 여기에 0.75 여기에 0.5 여기에 0.25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다시 생성된 물 분자수 적어보면 0.25 0.5 그리고 0.75
1, 0.5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 그림과 봤을 때도 맞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기억내는 디귿 보기 볼게요. Q에서 혼합용의 계획성, 연립성이냐? 여기죠? 지금 여기 물어보고 있는 거 맞죠? 염기성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 보기. 양이온수는 P에서가 Q에서의 2배냐? P는 지금 이 지점이죠? 바로 이 지점. 양이온수 몇 개 있어요? Na 플러스 2.5개 있는 거 맞죠? H 플러스는 사라지니까. P에서는 2.5. Q에서는 Na 플러스 0.75 있는 거 맞죠? Na 플러스 1.5 있는 거 맞죠? H 플러스는 없으니까. 그럼 이거 2배? 아니죠. 디귿 보기. 실험 2에서 사용한 묽은 염산의 농도 비교하는 거죠. 1이랑 2랑. 1에서는 20에 하나 들어있고 2에서는 20에 0.25개 들어있잖아요. 그럼 묽은 염산의 농도 4분의 1인 거 맞는 보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정량의 NaOH에 HCl을 조금씩 가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4가지 이온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일정한 이 이온은 구경권 이온인 Na+, 그리고 처음부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구경권 이온은 Cl-, 그리고 처음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이 그래프는 당연히 OH-, 그리고 처음에 없었다가 점점 늘어나는 이 그래프는 H+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HCl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구경권 이온수의 합과 알짜 이온수의 합의 변화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구경권 이온, 알짜 이온 나눠서 봐야죠. 구경권 이온은 Na 플러스 수 일정하죠. 그리고 Cl 수는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러면 처음에 있는 Na 플러스 수에서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꺾여서 딱 감소하는 그래프 안 되고 안 되죠. 구경권 이온수의 합은 실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답은 1번, 4번 중 하나고 이제 알짜 이온수 H 플러스 수 더하기 OH 마이너스 수죠. H 플러스 수는 0이었다가 중화점에서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래프. OH 마이너스 수는 있었는데 처음에 점점 감소하다가 중화점부터는 계속 0이 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똑같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 아니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 둘 중 하나죠. 처음에 OH-수 이렇게 점점 감소하다가 여기서 OH-수와 H+가 완전 사라지는 지점 존재해야 되죠. 당연히 1번 그래프가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